어떻게 해서 제가 유니시티를 만났는지 이제 공유하게 되면 사장님들이 조금 이 사업과 이 가치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감이랄지 또 건강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 그저 밀려서 해라 해야만 한다. 그죠? 뭐가 잘 사는 길인지도 모르게 못 살기는 게 너무 싫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듬직한 중년이 되신 사장님들이 계신데 실제로 친구도 나에게 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대상이고 가족 간에도 사실은 약간의 그런 경쟁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 모두에서 경쟁을 받는 그런 이상한 그 분위기에 사실은 우리가 내맡겨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사장님들한테 어떤 가치로 들려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이제 60이 넘고 나니 조금 이제 이게 요 정도는 이제 조금 이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왜 이 일을 사명으로 하는지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전에 이제 의사들은 그냥 고름이나 짜고 약도 별로 없고 이래서 굶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약대를 가셨고요. 예, 그래서 지방에서 처음으로 서울 약대를 간 양반이십니다. 어머니도 우리 이선영 대표의 선배십니다. 이대 의대 출신이십니다. 의대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좀 이제 후배니까 그때는 의대를 간 듯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넷째를 임신해서 물룩하게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에 생약을 가르치고 계시다가 사실은 그 아버지가 18대 장손의 7대 독자거든요. 제 딸을 다섯을 낳았는데 제가 셋째예요. 예, 김미주 사장이 둘째예요. 그래서 여기 김미주 사장, 저 위에 저. 큰언니, 둘째 언니, 저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약국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머니가 넷째를 임신해서 저렇게 퉁퉁하신데요. 어, 거의 약국이라는 곳은 그 동네의 사랑방이었어요. 어, 뭐 돼지, 소, 닭, 뭐 개 아픈 와갖고 다 의논도 하고요. 왜냐 수의사가 없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나 내가 아팠던 이야기부터 풀어내며 신랑 욕, 새끼 욕, 시어머니 욕 다 하던 곳. 그죠? 예, 어떤 분은 와서 이찌꺼푸도 한잔 하던 곳 이런 거죠. 모든 상담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저는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선대로부터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어, 그 어머니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신경쇠약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잠깐 요양을 한다고 의령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찍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나가 다 저예요. 아하하 이제 약국에서 처음에 전화기가 먼저 나와서 77번 전화기. 그다음에 냉장고, 금성 냉장고, 전기 냉장고 완비. 그래서 그때 바카스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온 동네 아들 다 어머니가 모아다가 새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전화기도 만져보게 하고, 이제 걸어보게 하고 그런 교육적인 어떤 좋은 그 안내자 역할을 잘 하신 것을 제가 보기 자랐고요. 그러던 어머니가 칠순 때 얼굴이 이렇게 되셨고 그 옆에 아버지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 저 여기 가게 이제 우리 둘째 언니가 이제 막 아기를 낳고 난 뒤에요. 그 아기가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한복 입고 있는 애 6살 이제 6년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
6년 지났는데 아버지 얼굴은 그냥 비슷하게 늙어가는데 엄마는 할머니처럼 보이시죠? 저 때가 70이셨는데 저렇게 되셨어요. 투석하신 지 3년이 지났던 해입니다. 예, 투석을, 3년이 아니네. 저 때가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지금 저거 한 4살, 5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시다가, 8년 반을 투석을 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영양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던 분들이 그전에는 아버지가 아픈 사람들이 오면, 어, 장치병에 가루약을 내가지고 천평저울에 0.1g, 2g 납 조그만 거 핀셋을 올려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이 그 약포지를 손으로 싸잖아요. 저보다 빨리 싸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뭐 그 대변 검사, 소변 검사 누가 환자가 오면 소변은 어떠세요? 변은 어떠세요? 어, 배가 어디 쪽에 아프세요? 가스가 어디 쪽에 차세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없던 리트머스 시험지부터 시작해서 방광염 시험지, 복진, 문진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 강의하실 때 독일, 일본, 미국의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선진국의 의료 자료를 보기 때문에 알고 독일, 일본, 미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전어를 보냈어요. 의학 전어를. 그래서 그 장치병에는 천연 비타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갖고 안약도 만드시고 연고도 만드셨어요. 캡슐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변을 받아라 그래서 바로 현미경으로 병 검사를 했어요. 기생충 검사를. 그래서 저는 이 유니시티 사업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아버지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천사 같은 그 이후에 사실은 결혼을 해서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예. 이게 벌써 횟수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5월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이제 코로나 끝 마치고 난 뒤였는데요. 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추울까봐 제 스카프를 이제 벗어서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줬는데요. 제가 아들 5에 이제 장며느리로 왔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그리워서 울었어요. 돌아서면. 그리고 음식을 명절 때나 무슨 이제 철철이 가족들 여행을 제가 다 불러요. 시동생들이랑 조카들을. 그러면은 일주일씩 밤을 새고 음식을 해서 갖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우리 어머님이 드실 때마다 어머 야야 이게 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천사 같은 어머니가 아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퇴원을 반복을 3번을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응급실 가셨을 때 제가 만났죠. 예. 그래서 1년 만에, 딱 1년 만에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재작년 12월에 됐지요. 3번째 응급실 가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선망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못하겠다 하고 백병원에서 처방한 약의 부작용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서로 핑퐁 담화를 한 거예요. 삼성좋은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줌이지만 제가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우리 어머니가 38kg인데 약을 8개를 처방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숨이 차다 그러니까 기관지 내과로 다시 협전해서 보내더라고요. 천식약을 지으라고. 40대 중후반의 교수가. 예. 그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바늘로 찔렀을까요? 중간에 제가 12월에 그걸 알고 뛰어가서 시동생들한테 전화다 하고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시아버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놔두면 우리 어머니는 가십니다. 제가
모시고 와서 영양학으로 세포를 되살렸지 않으면 어머니는 다시는 못 봅니다. 이미 선망이 생겼다는 것은 뇌신경 시냅스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셔오겠습니다. 다 허락을 받고 모셔왔는데 밤에 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탕에 발을 올리는데 피가 발 등에서 줄줄 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팔에서 자,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죠? 밑에. 예. 이게 혈전이 어혈이 생겨서 온통 올라오더니 예. 급기야 제가 바늘로 찔러서 긁었을까요? 다 쳐졌어요. 저걸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들? 뭐가 터졌어요? 치부가 터졌죠. 예, 그거 우리나라 의사들 제가 다 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찾았어요. 해외 논문에서. 세포누수라 그럽니다. 예, 세포누수. 자, 목 뒤에도 터져 나가고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요.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다리 하나가 괴사가 나고 혈관이 다 녹아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저산초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사실은 사실은 이 다리는 제가 저희 제품으로 다 고쳤어요. 근데 반대쪽 다리가 또 괴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남편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간문맥이 다 터져서 복수가 이쪽에 타고 심장이 다 터져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가 2달 반을 완전히 다시 만들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그 주간보호센터도 가셔서 그림도 그리시고 노래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들 집에서 너무너무 나는 죽어도 나오고 산다, 살아도 나오고 산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갈 거다. 이렇게 좋아하시던 양반이 결국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저산주증이 오니까 응급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안 돼, 안 돼. 어머니를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가면 다시는 집에 못 오셔. 다시는 볼 수 없어. 어머니가 절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랬어. 내 곁에 있는다 그랬어. 안 돼, 안 돼. 울고불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남자 사장님도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확인하기를 바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프레임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어떤 창을 여실지, 어떤 문을 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한테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귀중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데는 제가 어떤 각오로 할까요? 어떤 심정으로 할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팔아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 몸에 염증 말도 못했고요. 마흔 될 때도 양말을 신으면 그 양말 줄기가 발목을 파고들고 다리가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붓고요. 온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불면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예, 1시간도 임신을 했는데도 1시간을 못 잡니다. 갑상선 저하제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추워가지고 이 가슴 파길덕을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걔네들보다 내가 옷을 많이 입는데도 미리야 춥지 이렇게 와서 막 덮어주고 그럴 정도로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랬습니다. 디스크 협착이 돼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했죠. 고지혈의 내당능장애, 녹내장애, 암 고위험군을 카드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4군데 고위험군이 정밀 검사하라고. 그래가 위암 초기 주사는 받고 과민성 대장염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밥만 먹으면 설사를 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숟가락 놓기 전에 2번은 갔다 왔어야 됩니다. 지방간도 너무 심했죠. 갱년기 우울증. 저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예쁘다고 찍어 놓은 거겠죠. 애가 뭐 좀 시원찮죠. 분위기가. 어? 그죠? 까칠하죠. 이 제일 위는 뭐냐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제가 38에 우리 애를 낳았는데 이제 결혼을 늦게 했어요. 했는데 그 꼬맹이가 엄마 얼굴이 이상해.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그냥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도 봐도 낯선 얼굴이야. 네. 이렇게 퉁퉁 붓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표정이 어둡고 막 이런 것들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윤시티를 만나서 조금씩 바뀌고 나의 삶의 지표도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 내 몸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다독이고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셀프 메디케이션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셀프 메디케이션화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아침에 애를 밥 굶는다고 막 밥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아침에 8시에 막 여학생들 기숙사에서 막 나와서 밥을 막 먹고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막 이래. 그러더니 조금 통통한 아이가 딱 먹더니 인슐린 피크야 벌써 졸려 이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사장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래. 왜냐면 우리는 공부가 안 돼 있거든. 근데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점이지만 어쨌든 조금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설득할 때는 되게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문화적인 어떤 코드가 맞지 않을 때는 배척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지식이 평준화나 그러는데 너무 높은 지식이 평준화가 됐어요. 저도 강의 들을 때 얼른 챗GPT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점에 가고 논문 찾아보고 뭐 이딴 것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된 거죠. 자,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거고 내 혈액이 결국은 나의 세포와 장기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뭘 먹었느냐인 거죠.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혈관이 전체 세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혈관 내벽에서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고 그 세계층 사이에 두 번째 층 콜라겐층이 사실은 영양물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굉장히 조금 성긴 채반으로 치면 그런 거죠. 거기에 지방이랄지 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요. 염증 물질이. 그러니까 걔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다가 더 많이 부풀어 만나면은 막히는 거고 터지면 뭐 그죠? 근데 이제 쟤를 쓸고 나갈 아이들이 뭐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혈관이 안 막히고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은 막힌 것처럼 그 사람은 당뇨도 많고 고지혈도 많고 고혈압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일 젊으시니까 유전은 몇 프로다? 5%? 커닝하지 말고. 2000년도에 그 마이크로스코프이 생기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주 광학 현미경 같은 거죠. 생기고 난 뒤에 유전적 정보, 게놈 지도를 완성하면 이제는 의학계는 새로운 획을 끊는다.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것은 자연이 존재하지 않은 건데 자연이 존재하는 뭐라 그러나 설계도 같은 거를 흉내내는 애들이에요. 블락한 게 예를 들면 흙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시멘트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블락으로도 지을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흉내는 냈지만 숨 쉬는 집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C 하나, 탄소 하나, 질소 하나, 수소 하나, 뭐, 그죠? 어, CnHO로 갖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수소가 우주 공간에 가장 많기 때문에 걔는
양전자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다 갖고 있거든요. 칼슘에 플러스 두 개를 탁 던져주고요. 그죠? 수소에 마이너스 두 개를, 저기 산소에 또 댕겨버리면 물이 되는 거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붙었다 떨어졌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 몸의 정기적 대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게놈 지도를 완성해서 보니, 와, 유전적으로 부모와 조부모까지의 유전 형질을 몇 프로 닮았나 DNA, RNA를 보니까 평균 18%래요. 그러니까 90년 말에 항산화제를 갖고 엄청 있어요. 항산화제가 비타민 C고 E고 코큐텐이고 여러 가지 색소 영양소, 폴리페놀부터 시작해서 그죠? 안토시아닌 막 있잖아요. 걔네들을 집어넣으니까 노화되는 세포 또는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 꼬리가 짧아지지 않네? 오래 살 수 있겠네? 데미지를 받지 않네? 노화가 일어나지 않네? 이렇게 됐는데, 유전을 본 거죠.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 이미 당신은 고지혈압이 오니까 예방약을 처방해서 그들의 산업을 또 만들겠다 했는데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병원 가서 유전이에요 라고 말하는 의사하고는 담을 쌓으세요. 담을 쌓으세요, 사장님. 네, 유전이다 아니다. 18%다. 나머지 78%는 후생 유전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고 난 뒤에 아니면 뱃속에 있었던 이런 중금속이나 농약은 같이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우리 부모가 한 밥상에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면 비슷하게 자라요. 우리 엄마 먹는 거 내가 먹고 우리 아버지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예요. 백리 안에 있는 우리 동네에는 칼슘만 많고 구리는 없어. 그럼 비슷하게 죽어요. 근데 우리 형은 굴을 좋아하는 나는 안 좋아해. 우리 형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안 먹고 나는 대머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상머리. 그게 후생 유전화. 그래서 2020년, 2023년도 노벨 생화학상이 DNA가 복원되느냐, 손상된 DNA가 복원되느냐거든. 된다. 뭘로? 좋은 아미노산을 집어넣으면 이거죠. 세포가 복원되느냐, 분자가 복원되느냐. 그건 이미 1956년도에 라는 스폴린 박사가 증명한 거예요. 미네랄 비타민을 40배 이상 투여를 하니까 권장 소비량 양에 하니까 손상된 세포 그것도 분자 단위로 다시 복원이 되네. 그러니까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도 가고 태평양 전쟁에도 한국 전쟁에도 보내지는 거예요. 쌀입고 화상 당한 아이들을 다시 리페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천연 비타민을 가지고 천연 효소를 가지고 처방을 하니 금방금방 좋아졌는데 삐꿈씨가 나와가지고 80년 말에 우리 아버지가 미리야 이제 덜 힘들 거 생겼다. 걱정. 이제 이 알약을 넣자. 이렇게 된 거지. 알약 타블렛을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 그리고 자동으로 탁 눌리는 저것까지 나왔어. 얼마나 쉽던지 약 짓는 게. 근데 자꾸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당신이 먹어보니 천연 분말을 갖고 약 짓다고 완전 다르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야. 파우더를 넣었다가 알약을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아미노산 아니 뭐지 아루라민 골드가 나왔네. 됐다. 이거는 더 B 컴플렉스가 더 강해. 마늘 냄새만 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시겠죠? 말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외국에서 찍은 것들이고요. 싱가포르에 미국에 어디든지 가면 그 드락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국 해놓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저것도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전국 약국에 디자인 컨테스트를 할 때 한각이나 해서 저희가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제가 몇 달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해가지고 막 샹들리에 하고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멋진 약국을 만들었는데 봉투 디자인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었죠. 저게 뭐냐? RX가 뭐냐? 저희 아버지가 천재거든요. 근데 이래 1도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데 그 옛날에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약박스에 RX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약인 줄 알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난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내가 평생 들어본 아버지 말씀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어요. 전혀 아버지답지도 않았고, 예. 근데 그게 세상에 렉소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시죠? 아, 있으세요? 예. 저희 회사가 1903년도에 루이스 리겟이라는 약사가 아, 옛날에 동의보감도 그렇잖아요. 동의보감도 각 지역에 숨어 있는 고수들, 임상 자료가 허풍이지 않은 것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을 좀 해보자. 정말로 당신을 가르쳤던 스승님도 계시지만 전국에 숨어 있는 고수들의 그 약방을 모아서 의논하고 다시 임상해보고 집대성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동의보감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때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부개척 시대 지나서 이제 1차 세계대 1차 산업혁명 일어나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약사가 우리가 이걸 좀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랬어요. 이 루이스 리에라는 약사가 6명의 약사들을 모아서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나이트 드럭 컴퍼니라는 제약회사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인드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서 지금도 하버드대 MBA 과정의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에 역대 경영 리더십의 탑 10에 들어가는 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 된 거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드럭 컴퍼니 버스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제가 나의 첫사랑 크라클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엘지베스 테일러 뭐 있잖아요. 예? 예, 주디 갈란드 뭐 내노른 당대의 스타들이 그레타 가르보부터 시작해서 다 최고의 김혜수 같은 그런 이제 모델이 됩니다. 포마드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 없이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천여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이란 약은 화학약은 가장 많이 만들던 제약회사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56년도에 50년도는 거의 맥도날드가 제약 그 뭐라 그러나 그 민주주의 산업주의의 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2000년도에 2만 5천 개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렉솔 간판을 들고 온누리 약국처럼 프랜차이징 한 게 도시도시의 코너코너 다 렉솔 간판을 달고 약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북미, 캐나다, 미국 지역에만 2만 5천 개 프랜차이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미,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는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괌이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가면 다 RX를 맡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 의사 선생님도 처방전 그랬대. RX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뭐 이렇게 그죠? 프레도니솔론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57년도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큰 이슈로 나옵니다. 독일 그레넨사에서 만든 입덧 완화제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생혈관이 자라지 않는 거죠. 자, 사장님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약은요, 우리 몸의 자연적 회복력, 재생력, 컨트롤 능력 또는 항상성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억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코드가 우리 몸에는 없어요. 그걸 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화학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지 결손아들이 전 세계에 만여 명이 태어났는데 닉 부이치치 같은 미국의 켈리 박사가 사실 FDA의 그 신약 개발에 그 뭐라 그러나 검사 파트장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를 미국 시장에 팔면 남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허락 못한다. 임상이 미덥지가 않다. 그리고 이 연구자 4명 중에 2명은 그전에도 사기친 전력이 있다. 이런 거죠. 96년에도 펜타닐이라는, 그 진통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 애들 좀비 되듯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만 먹으면 아프지 않은데 왜 아픈 걸 참으세요? 이렇게 그 미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했던, 그래서 의사들이 다 넘어갔던, 예, 그런 말도 못하는 에이즈 약을 아프리카에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90년 중반은 미국 보스턴 시에서 고아원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임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안 먹는다고 울면 그러니까 애기들, 영아들한테 주사를 놓고 임상을 했던 제약회사들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는 것들과 우리 몸을 위해서 인컴 해야 됐던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히 미국은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FDA 위상이 높아졌고요. 미국은 돈만 아는 나라다라고 하지 않은 게 사실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때 화학 화학의 천재가 태어납니다. 물리학의 천재는 누굽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다 알던 아인슈타인이죠. 예, 물리학의 천재는 아인슈타인이었는데 화학, 전기적 에너지, 그죠? 그 물리의 이론과 생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생화학까지 만든 분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예요.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걸 아시죠? 예, 예. 독일보다 더 빨리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넘어온 유태인들, 러시아 망명했던 과학자들 다 모아서 오펜하임이 이제 저걸 만드는, 그걸 보세요. 영화 꼭 보세요. 오펜하임.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거부한 분입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나의 지식과 나의 과학적인 양심으로 전쟁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됐다. 나의 지식을 전쟁하는데 기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일 대학에 쫓겨나고 얼마나 학대를 받은지 모릅니다. 대대적인. 그래서 반전반핵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역사를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49개국에 말이 49개국이에요. 지금처럼 네트워킹이 아주 원활할 때도 아니에요. 천여 명의 과학자 서명운동 하고요. 목숨을 내걸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우리 렉솔 제약이 69년도에 렉솔 제약이 리차든슨 의학연구소를 라이너스 리차든슨 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연 물질들을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천연을 추출할 때의 전자기적 능력, 걔가 생화학적 능력, 생물학적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노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로 그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계속 기부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이황재 교수님 저는 10년간 매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래 가장 존경하는 지금 웬만큼 기능의학계 영양학계 된 의사 선생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할 거예요. 냉정 이데올로기 속에 평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정치 행동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비타민 C 운동을 제일 먼저 발현했고요. 논문이나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렉솔은 천연 비타민을 최초로 만들고 또 많은 어유에서 간유부부터 시작해서 오메가3 이렇게 만든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70년대 와서 천연 물질이 또 다른 정기적 자기장을 일으키면 훨씬 파장이 크다. 지금 사실 양자를 아셔야 이 말이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냥 쉽게 하면 텔레파시. 근데 물질에도 텔레파시 이런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들어오면
내 몸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이 망가졌다고도. 아,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들어 누워서 지극지극 하는데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만들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죠. 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좋은 음악이 나오면 미치도록 있다가 갑자기 행복해지면서 춤을 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실은 몸에 집어넣어서 내가 아프고 부족한 것을 자극시키는 것들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동종요법이라고 말해요. 병은 병을.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뭐 되게 추울 때 뭐 춥게 뭐 해라. 더울 때 덥게 해라. 그걸 뭐라 이열치열이라 하잖아요. 그거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찬물을 탁 뒤집어졌을 때 면역이 증가되고 뇌가 재생되는 게 6배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듯이 이런 어떤 이제 그 과학적인 건데요. 이걸 마크를 다느냐? 자, 그러면은 십전대보탕, 갈분과 청궁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 자격산. 거기에 그러면은 인제 한의원, 홍제 한의원, 양리가 똑같을까요? 왜 다를까요? 당진에서 키운 당귀, 그렇죠? 백두산에서 키운 당귀, 양리작용 같을까요? 성분이 같을까요? 그렇죠. 흙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표준화해 놓은 걸 저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크를 달고 사실은 저 마크를 단 게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치료제로 씁니다. 화학약만 치료제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주로 20년 20년 제약회사가 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특허를 내놓은 것이 특허가 끝난 것을 카피하는 게 우리나라의 90% 제약회사.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본사에서 직접 지사를 차리고 돈이 되는 것. 특히 혈관질환, 암 치료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치료제가 저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거 저 다 먹어본 거 제가 갖고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겁니다. 동종요법이 NCCIH라서 미국 보안대체의학국이라는 청이 따로 있어요. 통합청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도 거의 7, 80%가 의료 보장이나 이런 처방이 됐는데 계속 제약회사에 찔러가지고 효과가 있니 없니 뭐 양리 성분이 몇 프로 있니 없니 계속 너무 로비를 많이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한 56%로 줄어들었고요. 유럽에는 7, 80%. 의료 보장까지 됩니다. 영국은 심지어. 근데 그게 독일이 가장 발달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줄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200명의 로비스트가 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가려져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가 해리슨을 제치고 대통령이 된 게 무엇인가? 어떻게 된 건가? 아시죠? 누가 밀어줬는지. 그죠? 돈 얼마 안 쓰고요. 200배가 넘는 수익을 걷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산업 속에 우리가 그냥 안전하면 됐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과 나의 손자의 미래는 없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몸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책임져 줍니까? 아까 우리 어머니 두 분 보셨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넷째가 의사예요. 1년간 못 봐가지고 설날 때 갔는데 제대로 합니까? 제가 며칠 붙어 있으면 설날에 며칠 붙어 있어 우리 제품 콧줄로 넣어서 우리 아버지가 눈이 떠지고 막 걷고 막 간병인이 놀래 자빠 대웅제약의 회장님을 모셨던 분인데요. 놀래 자빠졌어. 이런 약 제품 자기가 회원가입해서 제품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정요법의 시장이 이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동정요법 제품 시장이 2024, 28을 예측해 놓은 건데요. 이 책 하나가 59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산업이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니시티는 이미 이 산업을 다 넘어섰어요. 가장 많은 동정요법 마크를 달고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는 거고요. 유니시티가 사실은 렉솔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넷째, 제 밑에 여동생이 식품공학, 여성으로 1호 식품공학 박사인데요. 스탠포드에 이제 그 세미나 하러 갔다가 지연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품을 갖고 와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렉솔 제약일 때 제품을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이게 2001년도에 출시를 하니까 한국 제품도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먹지도 않고 집어 던져놨다가 어, 이사 갈 때 몇 포지 남아 있는 걸 갖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니시티가 저기 이제 네트워크 그 뭐라 그러나 잡지책 같은 거죠. 나치 유니시티는 결혼했다. 엔리치랑 렉솔. 그 엔리치는 그 당대의 허브로 캡슐을 최초 상용화했고 캡슐 우리나라 같으면 서진 캡슐이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자가 된 회사입니다. 캡슐링만 잘해도 굉장히 부자 회사가 되는 처음으로 전 미국의 가장 큰 캡슐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물로 추출하지만 서양에서는 오일로 추출해요. 향기가 같이 있죠. 그걸 허브라 그러잖아요. 허브를 그 가장 많이 연구한 회사예요. 미국 100대 기업 중에 성장하는 100대 기업 중에 그 많은 기업 중에 28위였던 엔리치가 만나서 유니시티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일하고 하버드가 만난 거와 똑같아. 콕 앤 펩시가 만난 거랑 똑같아. 느낌이 오죠? 그죠? 맥코이 앤 해필리스가 만든 거 똑같다. 그거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아들이 10명이 있는 그 가족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결국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피해 전쟁의 역사예요. 미국 사람은 다 알아요. 맨날 우리나라 장희빈 계속 돌듯이 드라마 맨날 했거든요. 똑같다. 절대적이 적이면서 최강자들이 만난 거다. 이 말이에요. 5200을 트져서 했고 이 그때에 보세요. 그죠? 내추럴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메가3 같은 에너지가 참 인핸스 에너지 포뮬러네요. 하고 남성, 여성, 렉솔이 쇼케이스로 바뀌었을 때요. 나중에 유통을 전담했던 그렇게 된 거고요. 그죠? 예, 맞죠? 렉솔 밑에 보이십니까? 예,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동생한테 받은 거예요. 바이스 라이프 저게 처음 받은 거고 이거는 두 번째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임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했고 얘는 이 기전이 하나하나의 기전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어떻게 막고 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그 네 가지의 기전을 그대로 써놨어요. 약처럼.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공급하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동생이 이걸 줬습니다. 여기 앞에 N 리치 돼 있고 RX 돼 있죠. 판매자는 유니시티죠. 이게 렉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렉솔이 네이버에 렉솔이 아니면서 렉솔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김보섬 리더님한테 말씀드려 하셔가지고 저 자료 다 가서 보여주세요. 얘는 뭐지?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알아보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나한테는 100만 원짜리 사업인지 1000만 원 사업인지 1억 사업인지는 사장님들의 비전과 꿈과 끈기와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걸 뿐이에요. 마음을 작게 열면 작은 사업이 되겠죠. 그냥 나는 보살피고 내 가족은 보살피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소비자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소비자로 삽니까? 맨날 을로 삽니까? 기업은 맨날 만들어내는데 우린 돈만 씁니까? 앞으로 기업이 유통에라도 나를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장님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따라야 되는데 난 할 수 없어, 어처구니 없어라고 해버리면요.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이들이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도 변화하고 관심도 다각화되고 생태계도 변하고 수명도 연장하고 유통도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입은 작업복이 나를 대변했는데 앞으로 그 작업복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시민으로 살겠다. 눈을 부릅뜨고 이 체제가 바른지, 유통의 방식이 공정한지. 그래서 제가 쿠팡 안 해요. 사장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쿠팡의 선릉이 우리 회사 옆에 있어요, 본사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모르세요? 그거 2년, 3년 동안 그 추운 바닥에서 데모해도요. 눈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늘 그게 있었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먹고 놀고 재미있는 것을 그냥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그게 행복한가? 에?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놀다 보면 행복한가? 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다. 한 게 제 생각이었고요. 1차 산업대전,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계속 변하고 대량 생산하고 정보화가 되고 초혁명이 되는데 관심이 사람 중심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너무 학습 속도가 높은 AI가 대신할 거고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 거의 슈퍼컴퓨터로 풀어야 된다는 한 달 이상 풀어야 된다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도 다 열릴 거예요. 예, 뚫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도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한국 노인들이 병원보다 집까지 친근한 곳에서 죽음을 맞고 싶어 하지만 삶의 주기를 보면 아니더라. 거의 70% 이상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 참 슬픈 일이거든. 사장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 눈빛과 그 슬픔과 죽음을 온전하게 존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치 누워 있으면서도 항암 치료하고 의식이 없는 데서도 혈관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처럼 혈관이 녹고 세포벽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녹아서 그죠?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부어 있으니 이뇨제 써서 물을 빼야 돼요. 그 숨을 차지 않아요. 그러는데 신장 세포벽에 있는 물은 안 뺍니까? 더 빨리 차는데요. 그죠? 그냥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대소면 받는 게 힘들면 할 수 없이 보내야죠. 보내드려야죠. 그렇지만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온 습관과 먹던 습관을 완전히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부, 이제 저희가 이제 언니 형부들이 다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고 은퇴를 하고 저희 또 형부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 1세대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증권사 대표도 아니고 자산 운용을 했어요. 우리나라 금융의 돈을 몇 조씩 운영하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장기 안전 자산 운용의 그 존경받는 리더였는데요. 일찍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드린 거예요. 형부 이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국가에서 뭐예요? 반려묘, 반려견, 장의사, 지도사 지금 교육하고 또 농촌, 귀농, 귀촌 안내하는 네, 상담사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것은 숲 해설가. 그래서 우리 형부 요새 숲에서 공부하러 다니셔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꿈이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사는 그 많은 생명들의 이름을 모르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언젠가는 내가 숲해설가가 돼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형부 요새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문가적인 자격이 없으면 결국은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 온라인의 정보가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온라인은 우리가 벌써 배웠듯이 학습이 됐잖아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동생이 댓글 다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댓글 다는 아르바이트. 그거 기계로 막 찍어내기도 하고요. 돈 있는 회사는
댓글도 아르바이트 시켜서 해요. 그럼 그 정보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 강의장에 와서 들어보게 해서 그 지식의 척도가 계속 높아지면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통도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크기가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화장품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나라 돈 버는데 되게 일조하지만 화장품 시장이 6배인데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뭐 앞으로 뭐 25조, 30조, 300조 막 올라간다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이거 다 대웅제약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빼왔어요. 대웅제약에서 이제 2000년도 1990년 말에 그때 약업심을 제가 봤는데 약국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 3,5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1조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더 커지니까 얘네들이 화학약을 더 이상 개발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뭘 해요? 화학약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계속해서 검증되면서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뭐예요? 단백질이나 생물에서 치료제를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죠? 약간 더 효과가 있게 표적 치료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 뭔가 어떤 물질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잖아요. 그럼 화학약이 잘 들고 안전하고 사이드 이펙트 저기 뭐야 부작용이 없었다면 왜 더 발전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떠오르는 셀프 메디케이션. 그런데 뭐 사실은 근래에도 지금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 하죠. 그 원가가 그만큼 싸요. 왜요? 석유에서도 칼슘, 마그네슘, 망간, 그죠? 게르마늄 다 있으니까. 그럼 그 입자가 커요, 작아요? 크지요. 끈적하니까 기름이. 세포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생물 중에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예요. 세포가 3,000 나노에서 10,000나노 정도 됩니다. 유니시티에서는 35 나노. 몇 배입니까? 바이러스가 2 나노에서 60 나노까지 커요.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서 DNA, RNA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 있기가 쉽죠. 나중에 막 뛰쳐나오죠. 세균은 훨씬 큽니다. 나노가 아닙니다. 걔는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무기를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회가 지탱되고 무언가가 크게 돈을 벌어가고 하는 거기에 내가 공범자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시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의 대변형 시계. 정근대중 부작으로 앉아서 이렇게 파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팔아야지. 그죠? 네. 만화책도 저렇게 팔고, 이게 뒤로 갔는데, 열쇠도 들고 다니면서 팔고, 옷도 맞춰 입고, 그러면은 뭐 좀 공평하겠나?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 그 뒤에 산업이 발달되고, 자본이 커지면서, 자본이 결국은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잠식하더라는 거죠. 제가 2000년 초에 미국 갔을 때 LA에 내노라 하는 백화점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옷을 입어봤는데 무슨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피팅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계산도 못 하겠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한 달을 제가 얼바인에 살았는데 아주 미쳐오겠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울산의 롯데호텔에서 잤는데 밥 먹으러 올라가서 늦어가지고 그날 저기 저거 위에 백화점 위에 붙어 있어요. 울산은 층층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이런 데로 통하는 유통이 있다 없다.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세계고 현대고 다 아이들이 와서 놀게 만들어놨어요. 맛있는 맛집을 잔뜩 넣어놨어요. 놀이에게 해서 걔도 데리고 와도 된다 아마. 네? 무조건 와서 놀아라 이거지. 네. 지금 이게 지금 핸드폰이 제 핸드폰에 있는 거죠. 왼쪽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사장님들이 다 쇼핑하시죠. 그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쇼핑하는 거예요. 와디스 저거는 뭐냐면 내가 펀딩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뭘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개발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1,000개 이상이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내가 만든 개발한 제품은 이러이러하고 어, 얼마를 내가 주문을 받으면 너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더 많이 펀딩을 하면 내가 그 수익도 나눠줄게. 이렇게 해서 와디스에 올려요.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고 쫙, 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삼박한 아이디어와 물품이면 펀딩해요. 그러면은 1,000개가 맥시멈인데 막 1,500개, 2,000개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한 날 딱 와요. 오고 이익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맨날 광고 뜨지 않아요? 젊은 사람 다 거기서 쇼핑한다고요. 유통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근데 숨차할 필요 없어요. 몇 번만 해보면 압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매치드나 뭐 마이테레사는 명품 명품 아울렛 같은데요. 그냥 저는 눈팅 합니다. 눈팅. 그래서 뭐 이제 아이쿠에서 주로 하고 또 마켓컬리 같은 데는 새벽 배송 급할 때, 뭐 음식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아마존에 있는 겁니다, 사장님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 하다못해 금붕어 새끼까지 아마존에 없는 게 없어요. 이게 가장 매출이 큽니다. 없는 게 뭐 식물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뭡니까?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선 이게 이제 두 부부가 한 사람이 울산 사람이에요. 여성분이 미국서 사는데요. 어, 이렇게 미국 왁싱, 한국 왁싱, 다르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요. 왁스는 미국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자기 엄마는, LG 이 청소기가 미국 거는 여기도 안 들어가는데 얘는 딱 뒤집어서 들어가네, 이렇게 선전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에서 추출하는 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건조 안 됩니다. 또 뭐 안 됩니까? 급냉 안 됩니다. 파사삭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닷속에 압력을 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추출을 하고 흡수율이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주 재료와 부재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효과가 내는지 이것을 임상으로 증명한 회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특허가 미국 시리얼 남반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유리시티는 한 잔의 음료나 한 알의 비타민으로 건강하다고 믿지 않는다. 5스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운동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항산화제가 1이라면 좀 걷는다. 그러면 2, 3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운동하는 것은 내 몸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운동만 하면 병이 안 생기나요? 운동선수들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운동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중에 어른 돼서도 뭐 윈더서핑, 행글라이더, 락클라이밍 완전히 전문인처럼 했어요.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을 못 쉬어서. 왜요? 중학교 2학년 때 매점 생겨가지고 우유하고 튀긴 핫도너스를 매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즈 발 열받고 열받 다 아프고요. 숨을 쉬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엎어져 있고요. 안 그러면 더 잘 됐죠. 더 날았죠, 제가. 근데 이제 교만했겠죠. 어쨌든 병의 뿌리는 그러고 나니 뿌리는 사실은 소장에 있다. 소장이라는 100평이 넘는 장기.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을 해독하고 중화하고 즙을 짜서 간으로 보내네. 근데 거기에서 삐져나오면 복부에 머리카락처럼 얹어져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네. 혹은 척추를 타고 내려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신의 병은 장누수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96년대 존슨 홉킨스에서 발표를 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소정이 뭔데? 소정이 뭐야? 장누수가 뭐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하게 돼서 2000년대 WHO에서 발표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이죠. 당신이 가진 질병이 여드름이든 치매든 아토피든 암이든 난소낭종이든 요즘 아들이 많이 생기는 그죠? 비만이든 혹은 노화든 그죠? 만성 피로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의 뿌리는 장누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누수를 일으키는 물질이 장의 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물론 중화시키는 뭐가 유산균, 지렁이 같은 유산균이 없어도 사실은 독성이 그대로 있죠. 걔가 먹고 뱉어내면서 만드는 유익하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효소가 췌장에서 효소가 안 나면 먹었던 음식이 미음처럼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운동만 한다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병이 생기는 거죠. 씹어서 대충 재서 씹어서 꿀꺽꿀꺽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94시도 저렇게 버티는 것은 끝까지 씹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그나마 몸이 덜 힘든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먹느냐 중요한데 밀가루 단백질, 우유 단백질, 곡물 단백질은 인간이 먹어보지 않아서 분해하는 효소가 없더라. 그게 사이사이에 마치 불청객처럼 소장 육모 털에 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끼면 단백질은 썩어야 안 썩어요? 썩죠. 썩으면서 주변 세포를 괴사시키면서 크랙을 만드는 게 그 똥물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약하거나 내가 그 장기를 건강하게 못 만드는 음식을 계속 먹었다면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공격할 거고 척추가 약하면 척추를 공격하고 간이 아프면 간을 공격하고 피부가 나쁘면 피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자, 그런데 혈관이 염증이 생겨서 혈압은 왜 높여요? 사장님 계신 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요. 혈압은 왜 높입니까? 내 심장은요, 저기까지 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혈관이 좁혀져 있으면 압력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정상입니다. 압력을 낮추려고 심장을 뛰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심장은 영양소를 공급받습니까? 심부전이 안 생깁니까? 고혈압은 뇌출혈, 지점막과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먹으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전체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 뇌출혈로 죽는 사람은 16%밖에 아니었어요. 고혈압약 먹이고부터 36%가 높아졌습니다. 잘 터지지 않습니다. 혈관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비타민C와 칼슘을 엄청나게 먹고요. 셀레늄, 아연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단단하게 돼. 우리 어머니 같이 저렇게 안 터져 나간다고요. 이해되시죠? 보내야죠.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혈관이 좁아졌는데 피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피양이 줄어들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혈관도 녹아서 짧아지는데. 고목나무가 잔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혈관이 40%가 사라진다고요. 약을 먹으면 더 빨리 사라진다고요. 나중에 손 쓸 수가 없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보면 안 된다고요. 예? 예. 속은 강적이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애는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뇌종양인 줄 알고 이랬죠. 영국에서 찾았다. 뇌종양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수술하자 그러니까 겁나서 왔어. 근데 며칠 있다가 여기가 아픈 거야. 다시 MRI를 찍었더니 여기가 막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종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로 온 거야. 뭐지? 알고 보니까 기생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났죠. 그래서 서울대 신경외과 우리 어머니 뇌를 3번 여신 교수 하여튼 어마한 교수십니다. 백선아 교수가 발표를 했고요. 기생충도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소장이 가운데 있는 아이예요. 이제 저기서 독성이 나온다는 뜻이고 앞으로 나오면 복부와 간과 심장과 여러 가지 장기들이 피부 장기까지 나빠지는데 재수가 없으면요 척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와 림프가 쫙 척수액으로 중추신경을 올라가는데 그러면 디스크가 다 상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앉았었거든요. 디스크도 심했고 목이 아파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다른 애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잘랐으면 좋겠다. 장누수가 일로 온 거예요. 근데 클레스타팩을 먹고 난 뒤에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제가 12시간 운전해도 멀쩡합니다. 이건 림프입니다. 미세 정맥, 동맥에서 심장에서 뿌려주는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 주변에 가면서 스프링클러처럼 뱉어내주고 세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뱉으면 미세 정맥에서 빨아들였다가 신장에서 나쁜 건 뱉고 좋은 거는 70%는 다시 올리는 순환을 합니다. 근데 정맥이 못 갖고 가는 기름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는 림프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단백질 찌꺼기 중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있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터미널은 림프절, 림프구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NK셀, 우리 병사들을 만드는 애들인데 얘도 막히는 거예요. 클래스타트 팩을 하면 발효가 돼서 림프까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실험인데 이게 이제 하면 금방 저렇게 굳었다가 얘는 그 다음날도 안 퍼집니다. 제일 많이 팔렸던 거 인터넷에. 그러니까 환이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요즘 파우더로 나오는데 같은 실험을 해도 비슷합니다. 묵처럼 돼서 밀고 나오지 못하고요. 며칠 놔두면 저희가 발효가 돼서 싱크대 벽도 안 닦아져. 저기서도 안 나와요. 긁어야 돼요. 점착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장 내벽에 점착을 해야 중금속 찌꺼기, 농약 찌꺼기, 그동안 쌓였던 그죠? 고무 찌꺼기 같은 걸 닦아낼 거 아닙니까? 빨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 더 있지요. 물처럼 변합니다. 그게 림프를 타고 올라가니까 림프가 있는 어디든 예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발효를 한다. 이게 제 발입니다. 이 가운데 저기 넷째 발가락 안에 이렇게 보면 빨가죠. 통풍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못 닦아서요. 저렇게 엉망이었어요. 상처가 저기 하나 있죠. 그죠? 발목 쪽에. 너무 아픈데 바이슬라이프 C 플러스 혈관 청소제를 2배, 3배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틀 먹고 나니까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저 류마티즘하고 통풍 다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통풍 때문에 신발이 계속 55까지 늘면서 이불도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디톡스를 하니까 세상에 저는 조각백선이 없었는데 이 염증이 미세혈관 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절로 또 낫고 제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분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한다 그랬는데 장 디톡스만 시켰는데 이렇게 예뻐진 케이스예요. 제가 머리도 저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장 디톡스만 해도 머리가 나던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머리 냄새 많이 나는 사람들 있죠. 목 뒤에 남자아이들 냄새 많이 나죠. 장 독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 더러운, 그죠? 그래서 그게 낫고요. 이렇게 원형 반점, 예, 이렇게 얘는 백령도 총각, 조개패, 이건 병원에서 못 나왔어요. 혈관 치료하고 장 치료하니까 저절로 밀어내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자, 혈관 치료제입니다. 바이슬라이프 C 플러스라는 아주 놀라운 제품. 저희가 써져 있는 게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임상을 한 제품입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전임상, 그냥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거나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 몇 번 줘서 효과가 있나 없나 그걸 임의대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저희는 일반 사람들한테 3,000명, 4,000명 한 게 1차 임상, 그 다음에 환자를 상대로 2차 임상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수천억이 듭니다. 프랑스의 유명 제약회사에서 임상한다고 한미제약에 4조를 투입했는데 그 신약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사실은 깡통 찬 거죠. 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 돈이 드는데요. 저희가 3차 이상까지 다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오메가3가 저희 회사보다 좋은 것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품 중에 성분 중에 가장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고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한 게 사실 스피루리나예요. 그것들이 엽록소 수치가 가장 높고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포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DNA, RNA를 복원하거나 세포를 형성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게 사실은 저희 제품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저께 신문에 난 겁니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6명 있어요. 사장님 가슴이 답답하거나 했어. 병원 가야 되죠. 스탠트 하고 싶죠.
못하게 된대네요. 어떡할까요? 제가 동영상을 지금 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막혔는데 스탠트 하거나 그랬는데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찾아가도 1년차, 2년차, 4년차 다 나눠서 환자를 보고 교수도 같이 봐서 보는데 부족해서 안 된대요. 이거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런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이사장이 말합니다. 6개월, 1년을 더 버틸지에 지금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를 가지도 않아요. 홍세용 박사님도 독성하게 전 세계에 정말로 1, 2인자세요. 우리나라 미제 사건, 농약 사건을 다 푸는 거예요. 농약 사고가 많으니까 농약연구소 춘천학의대에서 만드셨어요. 신장내과 전문의십니다. 송천학의대에. 저희 딸 친구가 13명씩 막 우리 집에 며칠씩 와서 의대생들이 놀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이 가운데 분은 에딘버러 대학의 농약연구 독성연구소 교수님이 홍세용 박사님을 보러 왔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홍세용 박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으려 그랬더니 고지혈약도 독, 이것도 독, 고혈압 약도 다 독이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당뇨약도 먹을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약이 작을수록 독성이 크다. 보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 특히나 스타틴 약물의 리스크는 어마합니다. 약물 치료가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화이자 제약의 리피토 우리나라 고지혈약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2조의 시장입니다. 저희는 얘하고 같이 임상했습니다. 그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보여달라 하세요. 뭐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이형 당뇨가 발생했대요. 고지혈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보호하는 약인데 세포를 보호 못하니까 세포가 녹아나가니 당뇨가 올 수밖에요.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세포가 망가져서 공장을 가동을 못하는데 계속 인슐린을 통해서 당을 넣어주면 세포가 결국은 뭐로 변해요? 당을 집어넣으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매개체로 자라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이드 이펙트에 있습니다. 이 부작용 소송이 56건 있고 4,000명의 변호사만 4,000명이 붙었어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에 이건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고지혈증량이 치매 위험을 높이더라. 왜요? 뇌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의 60% 이상 콜레스테롤로 만드는데 찌꺼기가 많을 때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LDL-B로 변하는 거예요. 착한 애가 나쁜 애하고 얼리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분리시키면 돼요. 그게 HDL이에요. 저희 제품을 먹였는데 HDL이 높아지고 LDL은 떨어졌네요. 중성지방을 낮추는 중성지방은 독성을 갖고 있나요? 중성지방을 낮추는 피브릭산 약하고 같이 임상을 했는데 걔보다 더 빨리 낮춰졌네요. 어떻게 될 거예요? 약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그죠? 예. 식이섬유를 먹으면 좁혀진 혈관을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수분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관이 빵빵해지니까요. 그때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메가3를 더 먹든지 좀 따뜻하게 족욕을 하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그죠? 좀 빨리 움직여서 밀어내든지 비타민C를 잔뜩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피터 게체 교수님인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왕립의학연구소 사실은 책임자인 이분이요. 매년 20만 명이 약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부작용 때문에요. 이 위험한 제약회사를 꼭 보세요. 마피아다 그럽니다. 제약회사를. 이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욕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막 정말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약 보고된 것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게 1위, 암으로 사망한 게 2위, 3위가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의 부작용. 근데 사실은 약의 부작용이 저는 1위라고 생각해요. 예, 다 약 먹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응급실 갔을 때 제가 찍은 건데요. 제가 약을 먹는지 몰랐는데 약을 처방했다 그러고 그
셋째 우리 시동생이 너무너무 진짜 말도 못하는 효자예요. 먹인 거죠. 제 동서가 간호사거든요. 수간호사인데 먹여가지고 이런 질병이 생겼고, 이 C 플러스를 브레스 나움 박사는 사실은 미국 역대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이 심장 주치의였어요. 제가 이 원문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제 조카가 식품공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원본을 보여줘서 재영아 이거 이렇게 역대 대통령이 주치이고 미국에 방문하는 VVIP들만 보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어떤 병원 심장병원 중에 탑 오브 탑이에요. 탑 오브 탑이에요. 임상도 가장 비싸게 받는 임상연구소입니다. 아주 VVIP만 하는 그 굉장한 막 실력이 최고인 과학자들만 있는 곳인데요. 그분이 나는 내가 약으로 한 번도 병을 제대로 고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써머리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모든 암이 생긴다. 근데 렉솔지약의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놓은 독창적이고 이렇게 탁월한 제품은 본 적이 없다. 미국 전 국민들은 이 약 제품을 꼭 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걸 만일에 이게 한 토라도 틀렸다면 소송당하면 코카콜라처럼 몇 천억 물어내야 돼요. 예, 저는 사실은 그때 피터 베르게뎀이 사실은 미국 임상을 해서 환자들한테 임상을 해서 찾아보세요.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의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의과학자가 없죠. 의과학자가 임상을 해서 미국 심장학회에 덴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당뇨협회에서도 저걸 합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약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들어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꼭 찾아보세요. 오메가3도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 수표가 있느냐. 너희 회사가 좋다 그러지 저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이 보는 약전, OTC, 오버 더 카운터 너머에 그냥 막 풀어놓고 아무나 사 먹어도 되는, 그죠? 안티프라민부터 시작해서 이 타이레놀 다 사 먹어도 되지만 먹고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전문 의약품을 ETC 그래요. 에피컬드 드럭이라 그러는데 양심적으로 막 이걸 처방해도 되나 안 되나 연구해야 되는 거 ETC라 그래요.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전문 의약품이라 그래요. 아주 교묘하죠. 응? 양심적으로 이분이 신장이 나쁜데 과연 라식스를 처방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죠. 심장이 약하고 간이 약한데 다이오친을 처방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해야 되는 약이에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고요. 근데 의대 2학년까지 공부를 좀 하다가 3년 차가 되면 약 처방하는 거 배우러 대학병원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업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민해요. 우리 집에 와가 책 보더니 이모 의대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 처방한 거 배운다. 근데 약을 보니 애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독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대 다니다가 의대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미칠라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 다 군대 갔어요, 애들이. 여자애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모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대죠. 기능의학하고 의과학 공부를 해라. 바이오 공부해라. 저희가 이게 그 다음에 정말로 보증수표는 PDR이에요. 의사들이 보는 약학 사전에 올라가 있는 그것도 이 세상에 콧대가 제일 높은 미국 의사. 예,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루리나가 얼만큼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이걸 많이 드시면요. 그냥 좋습니다. 중금성 또 빼나가고요. 살도 빨리 빠지고요. 피곤도 없어지고요. 세포 재생도 빨리 일어나고요. 가성비 갑인 제품입니다. 그걸 먹였더니 디스크 환자, 당뇨 환자, 고지혈 환자가 다 이렇게 예뻐지죠. 예. 근데 피부에 염증이 많을 때는 사이토카인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세포가 염증을 막 세포 사이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죠? 혈소판이 가시 달린 공처럼 생겼는데, 어, 나중에 이렇게 염증을 해독하기 위해서 막 망가닥에 이런 단백질 L잭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부풀어 올라야 안 올라요? 우리가 상처 생겼을 때 할 때 부풀어 올라야 안 올라요? 사장님도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혈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메꼬마시를 하는 거예요. 메꼬마시 아시죠? 범분들은. 아, 모르시네. 아, 젊은 분은 모르시네. 예? 아, 모르시네. 시약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처를 세포, 혈관, 피부 이런 걸 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저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백혈구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통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시 보면 아미노산 뭐 있듯이 인터루칸이라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 좀 안전한 아이, 어떤 아이들은 좀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많으면 아토피고 비염이고 막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천식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뱉어내는 과정을 저희가 이라고 하죠. 그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로 우리가 할 것일까? 하버드 대학에서 자, 이렇게 드세요. 그런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래서 혈관도 모두 다 하는데 먹는 음식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지력이 약해졌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다.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강으로 바다로 무기질은 다 흘려 들어가 버렸다. 지각면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무기질이 옛날처럼 똥을 싸서 선순환 시키지도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근데 이 먹는 약은 사장님들이 왜 한 포만 먹으면 되는 권장약은 두 알이고 한 포인데 왜 세포 네 알, 다섯 알 먹으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건강한 군대 정도 간 젊은 애들이 음식으로부터는 부족한 건 요 정도는 먹어야 돼 하고 권장한 거예요. 치료양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문풍지도 뜯어지고 예? 보일러도 터지고 기둥도 흔들흔들한데 문고리 하나 바꿨다고 바람이 안 들어오나요? 안 춥나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빨리 리페어라면 노화 속도를 빨리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폰서들이 좀 욕심을 내서 나의 적정량을 권장합니다. 최대 권장량은 있어요. 최대 적정치. 그리고 그 세 개를 영양학에서는 구별합니다. 교과서에서. 그것은 지용성, 주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D, K 이런 것들. 그런데 천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베타 카로틴 형태로 있으면 얘가 얘 일도 하고 제 일도 해요. 별별 일을 다 해요.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크게 내 몸을 해치지 않아요. 사실은 렉틴이라는 그 그 영양 물질도 뭐 십자가 식물에 많아요. 걔가 독성을 일으켜요.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하지만 적정하게 먹으면 피부가 뭐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했는데 뭘 먹었느냐? 주로 탄수화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을 먹지 말으라. 주식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에너지를 많이 내는 9kcal 똑같은 양이어도 지방이다. 근데 그 지방이 상온에 있을 때 굳어 있는 포화 지방이다. 식물이 굳어 있든지 그런 뭐예요? 코코넛 오일들이죠. 그리고 과육 상태로 있든지 과육에서 짜는 게 아보카도, 올리브 이런 거잖아요. 포도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던 거는 쓰레기는 먹지 마라. 그거는 항공유 뭐 항공모함 만들 때 윤활유로 쓰는 거예요. 그 뭐 어쨌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뜻이거나 CARB라는 게 탄수화물을 아침에 먹으면 보라색은 인슐린이 확 올라가고 에너지가 요거 타다가 점심 먹어도 별로 안 나. 저녁 먹어도 별로 안 나. 왜냐면 얘는 당을 먹어야 힘이 나지 이렇게 말하지만 단백질을 먹어도 포도당으로 변하고 지방으로 먹어도 포도당을 변한 형태로 보내져요. 다만 단백질은 무기질을 잔뜩 갖고 있고 비타민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채를 죽어나 하루 종일 뜯어 먹거든. 그죠? 그러니까 식물만 먹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같이 양은 몇 개 섰는데 1년 만에 90대 할머니처럼 녹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식을 주로 좋아하지 마시라. 세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에너지, 열을 내고 운동력이 약한 분은 단백식이를 극단적 단백식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포를 보호하는 지방 저기 코팅막은 해자는 지방산인데 오메가3가 가장 촘촘하다. 입자가 가장 작으니 염증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데 자 보세요. 인슐린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돼요. 인슐린이 찡 안 나오게 하면 다른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재생 호르몬부터 내분비 뭐 온갖 호르몬을 다 춤을 춥니다.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얘가 나오면 얘가 소방차기 때문에 불 꺼야 되거든.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왜냐면 당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무기질 비타민이 다 출동해야 돼요. 인슐린도 막 단백질하고 체제에서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도 안 먹는데 약해지는 거죠, 몸이. 그죠? 다른 부재료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애예요. 그러니까 걔는 조금만 쓰라. 근데 지방 먹고 지방하고 팻 프로오드 있잖아요.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먹었더니 화라산 같은 에너지가 나네. 저도 단백질, 지방을 흔들어서 마시고 지금 화라산 같이 타잖아요. 그죠? 살은 안 찐다. 살은 뭐다? 건강한 세포다? 아니다. 염증이 고여 있는 거다. 미세혈관, 하수관이 다 녹아 없어져서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는 거다. 그걸 어른들이 나이살이라고 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강탄 커피 같이 버터, 좋은 버터, 올리브오일, 아보카도를 요리하시라. 그게 얘네들이다. 그런데 내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계속 담배 중독,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한 탄수화물 중독이야. 믹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그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다. 네. 절대로 간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한다. 그래서 얘가 그런 멘탈,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위고비 같은 주사 이런 것들의 재료가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예, 넘쳐납니다. 얘가 사실은 위고비의 기전하고 똑같아요. 식욕 억제하는 기전의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 렙틴 호르몬 스위치가 꺼져 있는 몸이거든요. 내가 태울 에너지원이 여기 저장이 돼 있는데 얘를 안 태우고 계속 먹어라 먹으라 하는 것을 렙틴 호르몬 스위치가 꺼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얘는 걔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잔뜩 들어있어서 마시는 샐러드. 그러면은 계속 태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얘를 500cc 물에 타서 아침, 낮을 내내 먹으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야지 뇌가 되살아납니다. 치매 환자들은 굶지 않아 보는 사람. 찬물에 확 해본지 않아. 그리고 막 심장이 터질 듯이 가끔씩 운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 다이어트부터 시작하고 이런 다이어트 때문에 안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쁘게 빠집니다. 저희 단백질은 그냥 유청, 계란, 완두콩 단백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얘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해놓고 비타민, 무기질, 효소 이런 것들을 잔뜩 넣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으면 병원에서 콧줄에 넣는 제품보다 이번에 확실히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효과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어. 이 조인트 모빌리티는 저는 이제 제가 뼈가 지금 이게 흉터가 있잖아요. 예. 부러졌고 무릎도 부러졌어요. 저는 수술할 때 항생제, 진통제, 무통 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는데요. 안 빼고 있어요. 뭐 굳이 얘가 다 조각조각 났었는데 의사가 너무 아파도 참아라. 나중에 저게 다 나간다. 할 수 없다. 없는 채로 살아도 된다 이랬어요. 아니 조인트 모빌리티랑 칼슘 먹었는데 저게 붙어버려가지고 1년 뒤에 갔는데 선생님 놀래가지고 얘를 확 빼서 보고 또 뒤집어 보고 이러시더라니까요. 어머 세상에. 예, 조인트는 연골을 재생하는 비변성 2 콜라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MSM, 보스웰리아 뭐 이런 콘물질 당연히 있죠. 예, 있고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서 이렇게 완전히 폐차하라 했을 때도 이제 저걸 먹고 나은 거고요. 완전히 지퍼도 못 올린 만큼 5개의 진통제를 중에 3개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 저기 이게 녹아내렸는데요. 뒤에 판을 떼가지고 억지로 세워놓은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요거 2달 만에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장내 유익균뿐만 아니라 전신의 미생물이 살아야 돼요.
장내 유익균은 그 효소 같은 경우에도 26개를 지금 알아냈거든요. 소화기관에. 전신에 2만 개가 넘습니다. 전신의 효소, 미생물들을 강화시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제품 나와서 일주일 먹었는데 5살 때 있던 사마귀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마귀. 저 수술 안 했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저. 네. 저희는 맨스 포뮬러, 우먼스 포뮬러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제를 쓰지 않는 제품이에요. 난소와 정소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를 워낙 흡수율이 좋으니까, 워낙 이용률이 높으니까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고 발암물질을 만들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분해해서 내보내는 효소를 들어있기 때문에 제 거고, 제 거고, 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광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고요. 난소낭조도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먹던 TLC 몇 개 얻어 먹어가지고 2번 나왔습니다. 방광에 낭종 쪼롱쪼롱 있던 것들이. 그래서 이분도 뭐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혈액이 새로 생기게 되고 볼살에 있는 게 이런 죽은 버섯이 없어지는 것은 대단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천연 항생제, 천연 면역 증강제,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논의 빼고는 저희가 다 PDR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증수표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런 수술을 해도 요거 뒤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피 하나도 안 났습니다. 이렇게 먹여서. 얼굴 뼈 수술을 하는데 수십 개를 박는데 어떤 애미가 항생제, 진통제를 안 먹이겠습니까? 병원에서 뒤집어졌어요. 아이디인가? 뭐, 거기서. 진짜로. 이런 환자는 처음 봤대요. 피가 여기 핏주물이 이만큼 나는데 수술하기 전에 나는 뭐뭐 먹여라,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거든요. 피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눈이 땡그랗게 됐어요. 그 옆에 애는 여기만 수술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대요. 실장이 얘기해 줬는데 얼굴이 눈이 안 보인대요. 근데 얘는 이래갖고 다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병사. 공유가 말하니까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 특허 균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얘는 보증서를 장착하지 않았다. 저희 제품 바이슬라이프 프로바이오닉 플러스는 보증서를 장착했다. 저게 균주 2개. 우유에서 덴마크 크리스찬 얀센에서 아까 보통 대부분 유산균은 크리스찬 얀센에서 만들어서요. 대기업이 다 공급하거든요. 우유에서 만들어요. 그럼 우유가 없으면, 유당이 없으면 자라요? 유익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몇 종의 유익균들이 있는지, 락토바실 소장에 있어야 되는 거, 대장에 있을 비피더스균이 몇 종인지, 어떤 특허가 있는지, 그걸 임상을 했는지를 찾아보시라고요. 저희 프로바이오닉이 사실은 OTC로 돼 있었어요. 저희 제품이 일반 의약품으로 미국에 돼 있었습니다. 눈영양제, 유산균, 항산화제, 이거만큼 좋은 항산화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심장이나 뇌나 신장이나 간에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런 효소가 없으면 안 되고요. 비타민 C가 없으면 내 몸은 계속해서 산화되고 찢긴다. 셀룰라 베이직은 노화되어 있고 석회화되어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빼서 스탠드 박아지 않아도 된다. 이거 준방송이네. 큰일 났네. 이러면 등등입니다. 이게 다 PDR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 이렇게 노화가 되더라. 이렇게 살이 찌더라. 그래서 유니시티가 슬립 에센셜을 곧 출시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 3+1 제가 한 통 지금 먹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약전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킴스라고 만들었는데 얘는 약학정보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약을 편집해갖고 그전에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식품관리청에서 책을 편람을 했는데 킴스는요 출판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세미나 좀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의사들 불러서 하는데요. 이거 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돈을 받고 거기에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만 볼 수 있게 우리나라는 바뀌었는데 미국은 구글에 PDR 다 내쳐서 유니시티 제품 치면요. 19종의 20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피지션스 데스크 레퍼런스 책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있었고요. 저는 저 책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임상을 했다? 존슨 홉킨스, 클리밴드 클리닉, 스튜어트 심장센터, 스탠포드 어메리칸 디소시에이션 뭐 이런 거 그 미국 심장학회, 미국 당뇨협회에 다 우리가 보고를 했다. 자, 피부가 먹는 영양제가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전에 N사를 잠깐 누구가 이게 해서 그 제 동료들을 좀 먹고 살라고 제가 조금 투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후배가 와서 언니 세상에 내가 3,000포인트를 했는데 70만 원이 나왔는데 잘못 계산해서 2,990포인트 했는데 32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쇼크를 받았어요. 아, 공정하지 않구나.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해놓고서 누수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 누스킨 리더가 다이아몬드 리더가 밤에 우리 집에 둘이가 와서 그것도 남자 둘이가 우리 신랑이 있는데 와가지고 와 누스킨에 PDR에 6개 있었거든 그때 자기네들. 그래서 내가 어머 PDR에 있는 제품들이야. 그러면은 내가 소개할 수 있어. 근데 사업을 할 사람이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업자로 좀 만들어줬어요. 사업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매달 너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막 절절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했는데 여기서 와서 12개, 12개 그래서 내가 그 배신감을, 그 부끄러움을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언니, 야매 먹지 말고 이거 먹어봐. 허블라이프 먹지 말고 먹어. 이렇게 했는데 먹어보니 다르더라고요. 12개 올라가 있던 내가 얼마나 쇼크를 받아요. 보상은요 이러니까 끝없이 줘. 끝없이 줘. 누수가 없어, 누수 없어. 이 세 마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누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급을 주는 네트워크 역사상 유일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회장님이 모토가 뭐냐면 많은 셀프 리더를 양성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내어놓은 분이시거든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온 정력과 재산과 인생을 다 바친 분이시거든요. 나중에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독립운동 하듯이, 민주화운동 하듯이, 환경운동 하듯이, 저도 삶의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회사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향한 습관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고요. 내가 뭔가 능력이 많거나 창의력이 많아도 되지만 항상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네트워크는요. 특히 유니시티는 별로 투자하지 않은데 성공한 리더가 많으니까 그저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저 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이 중에서 완벽하게 뭔가가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아이들이 노력하듯이. 근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게 빠릅니다. 자전거 선수들이요. 이게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이. 혼자서 하면 저게 빠를 것 같죠. 스케이트 선수들이 혼자서 하면 기록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계주를 할 때 더 기록이 좋아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의 시너지 효과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프로 선수들을 협찬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 선수들은요. 그냥 먹지 않습니다. 팀닥터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갖고 먹고 자기네들이 얼굴 내밀고 우리 제품 먹고 폰 받을까요? 어림택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폼드 초이스 마크를 받기 때문이에요. 안티도핑 테스트 받아서 박태원 같이 금메달, 아시안 금메달 박탈당하지 않거든요. 예, 식물에 있는 스테로이드도 있거든요. 승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찾아보시라는 거죠. 유니시티는 항상 우리 사업자를 존경하고
위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3년 다 돼가네요. 그 전에 방콕 컨벤션에 갔을 때 이게 다 저희 팀 같죠? 김보섭 리더님 저기 계시네? 네. 저 앞에 이렇게 제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와서 저가 앞에 섰는데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예, 혼자 갔잖아요, 지금. 혼자 사진 찍었잖아. 근데 몇 달 뒤에 남편, 형부, 뭐 파트너 사장님들 같이 갔고, 그죠? 일본 갔을 때 또 파트너 사장님 늘어났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우리 대표님하고도 찍은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방콕 그리고 2년 뒤 방콕 갔을 때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지구도 살리고 유니시티를 하게 되면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멋진 사업가가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데 따라서 다르지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회장님 이게 본사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나 안에 내 안에 어떤 용기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세상을 레볼루션 혁명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저렇게 자라도 뿌리가 7년간 내려야 자라듯이 우리 아이가 기타를 연습했는데 나중에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늙기 전에 두려움은 뭐라고요? 멍청한 감정이다. 절대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이 다이아몬드니까 좌절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재밌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의 강의는 한마디로 정말 왜 유니시티여야 되는지, 유니시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 강의